1675년 숙종 1년 9월 16일 유배되었던 복창군과 복평군이 6개월여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자 숙종은 다시 관직을 제수하고 이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후 2년여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는 복창군, 복평군과 간통했던 궁녀들인 상옥과 귀례 또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1679년 숙종 5년 2월 10일 좌윤 남구만이 상소의 아래입니다. 좌윤은 한성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이고 남구만은 송중길 문화로 서인입니다. 시인이 한간에 떠도는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어 아래입니다. 그 청풍부원군 첩의 동생이 허견의 아내인데 부원군의 첩이 허견과 다툼이 있어 그 집에 갔다가 허견에게 맞아 이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목놓아 울부짖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사방을 향해 큰 소리를 질러대면서 저작거리를 지나왔으니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그 소리를 듣지 못했겠습니까? 허견은 영의정 허적의 서자이고 청풍부원군은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이며 부원군 첩의 동생이 허견의 아내이니 허견에게 있어 부원군의 첩은 처형이 되는데요. 청풍부원군 김우병은 복창군 형제의 잘못에 대한 상소를 올린 후 4개월여가 지나 이미 숨진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상소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성부 안에 한낱 천한 안악이나 저작거리에서 일하는 종들이 서로 다툼하거나 자잘한 언행까지도 모두 송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 처결함으로써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온소지을 염려를 없애는 것인데 이번 일에 있어서만은 지금까지 법에 따라 처치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부원군의 첩이 비록 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전의 서모이십니다. 자전의 서모이니 숙종에게는 외할머니인데요. 더군다나 양반 대가에서 처형과 제부의 다툼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모두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진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허견이 감히 구타하고 그처럼 욕을 보였는데도 조정신하 중 누구도 아뢰는 자가 없고 관부에서도 감히 어찌된 일인지 살피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만 합니다. 또 요즘에는 세력 있는 집에서 다른 사람의 처와 첩을 빼앗아와 간음하고 속여서 빼앗으며 더럽고 추악한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어 도성한 백성들의 원망에 찬 도끼 어린 분노가 너무나 크게 들끓어 가라앉힐 수가 없으니 이 또한 지금까지 없던 일이기만 합니다.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도 역시 허견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 나란히 시끄러워도 조정이 모두 그와 한통속인 당해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인과 서인 간의 앙심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아내기에 열심이었는데요. 남구반의 상소에 대해 직강 김정태가 상소를 올려 아뢰입니다. 직강은 성경관에 속한 정오품의 벼슬입니다. 전하께서 모두 조사하라고 명하셨으나 허견은 수상 허적의 서자입니다. 허적의 충성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바가 아님에 머리가 허옇게 늙어진 나이에 어찌 서자를 위해 전하를 속이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견을 조사하지 않고 방치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세히 살피라는 명이 있으신 다음에 틈이 없었을 뿐이며 사실을 파악한 후에 아뢰고자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대사관이 아뢰입니다. 허견의 아내 홍씨는 행실이 음탕하여 여기저기 남겨놓은 흔적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합니다. 풍속을 해치고 도리를 무너뜨린 죄를 관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소서. 그의 숙종은 허견의 아내까지 조사하도록 의금부에 명합니다. 이틀 후 의금부에서 아뢰입니다. 허견의 아내 홍혜영이 유철과 통관했다는 행적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유철의 죄는
홍씨가 자백한 후에 처치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는대로 하라. 홍해영이 음행하는 행적은 유철이 말한 바에서 이미 분명해졌는데 이와 같이 숨기고 있으니 매우 나쁘다. 각별하게 엄한 형장을 써서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라. 10일이 지나 의금부에서 형을 정할 것을 아뢰니 두 사람 모두를 교형에 처할 것을 명하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게 한 부부가 동시에 간통 혐의에 걸려들어 집안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남구만이 다시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을 조사해보니 이동기의 딸 이차옥은 서억만의 아내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납치되어 간 일이 발각되었으나 허적의 압력으로 사건이 은폐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어 김석주가 아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도둑이라고 하듯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자는 도둑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이니 마땅히 포도청이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현종 때를 지나 숙종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영의정의 자리에 있어온 허적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동안 숨죽이고 염탐하면서 알아낸 정보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놓아 그 입지를 흔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인인 남구만과 김숙주가 서로 이어가며 허적 집안의 비행을 쏟아내고 있으면은 곤불 10년이라는 말과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허적의 권세에도 차츰 녹이 스러웠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김석주는 권세가 집안의 자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김육이고 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낸 김자명이며 어머니는 오이도총부 도총관을 지낸 신익성의 딸인데요. 더군다나 김석주의 아버지 김자명은 명성 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형이니 김석주는 숙종의 어머니 명성 왕후와는 사촌간이며 숙종의 비인 인경 왕후와도 인척이 됩니다. 외척이며 척신인 김석주는 도승지, 병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기도 하는데요. 김석주의 아름에 따라 포도대장이 이동기의 노비들을 신문하자 그 집 사내종 등민이 진술합니다. 박목교 근처에 있는 이시성의 사람 집에 잔치가 있어 이차옥도 갔는데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괴되었고 유괴해 간 자는 바로 허견입니다. 이어 여종 숙지가 진술합니다. 이동기의 서자 자손 중 누군가도 이차옥을 따라 나섰는데 날이 저물 때 한 사람이 안장원 좀 말을 끌고 와서 시어머니 병이 갑자기 심해졌는데 집안에는 경황이 없어 나로 하여금 맞이해 올 것을 부탁했다고 하여 이차옥이 놀라 급히 말을 탔는데 말을 끄는 사람이 채찍으로 재촉해 샛길로 빠져나가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물었더니 얼굴을 두건으로 가린 여인을 보았는데 급히 사직동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직동 쪽은 허적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를 길이 지난 어스름역에 이차옥이 서시집 문 밖에 버려져 있어 이동기가 데리고 와 유괴된 곳을 물으니 사직동 오른쪽 길가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집이 높고 크며 앞길이 막힌 데가 없이 매우 넓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등을 갖추어 아뢰니 숙종이 말을 끌고 온 사람을 찾아 신문할 것을 명하였으나 허적의 집에서 그의 응에 순순히 내보내지 않으니 포도군관으로 하여금 계속해 그 집을 살피도록 지시합니다. 다음날 좌의정 곤대원과 우의정 민희 등이 아뢰입니다. 근일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나 첩을 납치한다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리가 크게 무너져 불려진 말이 날마다 생겨나고 있으니 전에도 마음을 놀라게 하고 귀를 어지럽히는 말들이 있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종국에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허망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연스럽게 사라져간 것이 많았습니다.
조정에서 서둘러 즉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책임있는 신하가 상소로 아뢰고 전하의 허락을 받아 담당 관서에서 조사하여 다스리는 것이 일의 순리상 당연한 순서입니다. 포도청이 해야 할 일은 도둑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거나 기만하는 죄는 법조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법조에서 잘못 처치할 경우에는 그 관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로서 담당 관서를 바꾸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번의 일을 처음에는 형조 판서에게 처리하게 하였다가 다시 포도청으로 이관하게 하신 것은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니 이로써 앞으로는 폐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서가 이미 드러나 있는데 어찌하여 포도청으로 하여금 막대한 옥사를 처리하게 하시어 상황이 혼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이동기는 묵과 출신이고 허견도 차례대로 조사해 갈 것인데 포도청으로 이관하시면 잘못된 일입니다.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 규칙을 넘어서면 백성들의 심정을 크게 거스르게 되니 신들은 이와 같은 일이 걱정되어 끝까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허견에 관계된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서인인 김석주가 사건을 포도청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숙종이 받아들이니 남인인 권대웅과 민희가 앞장서 그것을 막고자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숙종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탄하며 답합니다. 인심과 세상의 도리가 날이 갈수록 간악해져 백주에 이와 같은 납치 사건이 일어나니 안타까운 마음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형조에서는 당여가 모여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엄히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려는 조치를 반복해 끝내 취하지 않았으니 너무나 놀라울 뿐이다. 때문에 사건을 포도청으로 옮겨 이미 모든 사실을 알아냈으니 형조에서 얼마나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었는지를 이로써 가히 알만하다. 이동기가 비록 묵가 출신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대한 옥사에서 각각을 신문하여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포도청이 모두의 자백을 받아낸 후에 형조에 이송하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숙종의 나이도 이젠 18세가 되어 있는 때였는데요. 그러나 이틀 후 좌의정 권대웅 등이 이차옥의 유괴 사건을 의금부로 이송할 것을 또다시 청하자 의금부 수장인 판이금 오시수에게 명합니다. 병은 엄중히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도록 하라. 포도청에서 조사할 때 포도청 군관들이 형장을 혹독하게 가하자 하며 서로 사전에 약속했다 하는데 서흥만과 이차옥 부부의 식구들이 길을 막고 말하기를 포도청의 유인에 빠져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의 명에 판이금 오시수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건의 내용을 미리 알리듯이 아뢰는데요. 그렇게 이차옥의 유괴 사건을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송해 다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문하자 판이금 오시수의 말처럼 모두 포도청에서의 일을 허위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하니 판이금 오시수가 아뢰입니다. 판이금 부사는 의금부의 수장으로 종일품 벼슬입니다. 모두가 부인하니 흉신을 가해야 하겠으나 이미 포도청에서 당한 혹독한 형벌로 중상을 당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먼저 허견부터 잡아들여 신문하소서. 범죄 사건에 대한 포도청에서의 조사가 의금부에 와서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사가 뒤집히는 것을 반옥이라고 하는데요. 의금부에서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특징관 오정창이 아뢰입니다. 임금이 학문을 닦고 신하들과 더불어 국정을 논하는 자리를 경연이라 하는데 특징관은 그런 경연의 자리에 나아가 함께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대신의 집을 염탐하게 하신 일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셨다는 뜻을 표하시고
아울러 별도로 유감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마땅할 일입니다. 일에 대한 내 생각이 부족해 멀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진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옥사를 포도청으로 옮겼던 것은 형조가 능히 조사하여 처리하지 못한 까닭이었으나 그로 인해 대신의 집안을 살피게 하였던 일은 나의 잘못이다. 영의정 허적의 집을 포도군관으로 하여금 살피게 했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요. 당파를 이룬 세력들의 교묘한 움직임으로 임금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간통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허견의 아내 홍혜영은 끝내 승복하지 않고 버티다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하고 마는데요. 며칠이 지나 전적 한범제가 상소에 아뢰입니다. 전적은 성균관에 속한 정육품벼슬로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보던 직책입니다. 홍혜영의 언니가 제보 허견에게 맞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데도 법관은 이가 부러진 것과 구타당했다는 일을 살펴보지도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허견의 진술한 대로 한 여종에게만 묻고 상처가 없음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유괴한 사건에 있어서는 포도청에서의 자백으로 이미 단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의금부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청하는 것에만 매달려 왔으며 더욱이 의금부에서는 간단하게 묻고 진술한 내용에 따라 사건에 관계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모두 개입시켜 말들을 섞이게 함으로써 일의 본질을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오니 도승지 민정도가 황급히 임금 뵙기를 청하고 의금부가 법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마땅함을 극진하게 아뢰면서 한범제의 상소는 거짓이라 하니 숙종은 한범제를 파직하라고 명합니다. 이차옥의 유괴 사건이 의금부로 이송되어 없던 일로 뒤집어진 후에 허적의 당여가 이차옥의 남편 서응만을 공갈 협박하여 자신의 아내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을 격쟁하도록 하였다는데요. 격쟁은 마지막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로 하여금 차비문 밖에 설치한 징을 쳐서 그 내용을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또 판의금 오시수와 지휘금 목내선 등은 상소하여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 지극히 공정했으며 한범제가 모함했음을 극진하게 아뢰니 임금은 이로하며 달랬다고 합니다. 판의금은 종1품으로 의금부 으뜸이고 지휘금은 정2품벼슬로 의금부의 차석입니다. 판의금 오시수 등이 다시 아뢰입니다. 서응만은 자신의 아내 일로 인하여 격쟁하고는 형벌을 받기까지 했으니 이차옥이 과연 납치되어서 정조를 잃은 아내였다면 어찌 이렇게 사랑하여 보호하려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극히 천한 사람이라 하여도 그 처가 음란한 행실을 하면 버리기 마련입니다. 서응만은 서천금의 아들인데 실행한 아내를 위해 형벌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의 숙종이 답합니다. 이번 옥사는 찾아낼 만한 증거가 없으니 차라리 그만두고 더는 조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허적의 당여인 남인이 증인과 증거가 뚜렷한 일들을 임금을 기만하여 뒤집어버리는 결과를 낼 만큼 나라의 형세는 허적의 세도가 위세를 떨치는 판국이었는데요. 10여 일 후 숙종은 상황을 뒤집어 놓은 허적을 불러들여 유료하며 달래고 그에 만족하는 허적이 아뢰입니다. 신의 아들이 정말로 남의 아내를 납치해 신의 집에 있게 하다가 돌려보냈다면 신이 어찌 집에 있으면서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만약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의 죄입니다. 포도청은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대신의 위치에 있는 신이 포도청이 살피는 대상에 들었으니 어찌 감히 편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도대장 9일이 신의 집에 와 숭기를 찾기에
우리 집에는 본디 순기라고 부르는 자가 없다.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호접을 보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도대장 9일은 안장원전 말을 끌고 온 자를 신문하지 못했다고 아뢰었으니 신이 어찌 감히 전하를 기만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깊이 헤아리고 있다. 허적을 위로한 숙종은 상소를 올려 허적의 아들인 허견의 비행을 아뢰었던 좌연난구만을 멀리 유배하라고 명합니다. 이어 포도대장 9일을 신문할 것과 허견 등을 석방하라고 명하면서 말합니다. 포도청에서 유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정상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9일은 포도대장으로 막중한 큰 옥사를 다룸에 있어 의당 상세하고 신중하게 해야 했음에도 일의 핵심인 부분을 느슨하게 처리한 것이 많았고 신문하여 얻어낸 것이 아닌 전에 들었다 하는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며 거짓 이름을 만들어내고 영의정의 집을 염탐하기도 했다. 이 일로 비록 체면이 무너져 내렸지만 어찌 감히 그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안장원전 말을 끌고 온 사내 중도를 순서대로 신문했다고 아뢰기도 했으니 기만하여 보고한 것에 더욱 놀라게 된다. 포도대장 9일부터 먼저 잡아들여 신문한 후 죄를 정하고 허경과 갇혀있는 자들을 모두 석방하라. 며칠 후 이 일을 완전히 매듭짓고자 지평 윤희제가 아뢰입니다. 지평은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 벼슬입니다. 옥사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충분히 명백해야 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만약 없는 죄를 얽어서 교묘하게 꾸며 그럴듯하게 어지럽힌다면 그것이야말로 간사한 자들이 번번이 사용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번에 한간의 말만으로 생겨난 옥사는 포도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일은 포도대장의 지휘로 이 일로 다른 일을 모함할 수 있는 기회를 여겨 사람들을 두루 포섭해 여러 가지로 계책을 세운 다음 여종의 남편을 교사해 이름을 알려주고 허위자백을 이끌어내었고 이러한 계획을 측근 부하들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위협하고 달리기도 해 허망된 일을 짜맞추어낸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관도 없는 사내종을 붙잡아오고 군사를 풀어 대신의 집을 염탐하기도 했으니 이러한 일은 정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폐악한 행위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어찌 특별할 것 없는 허견 때문이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 한낱 가벼운 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청하건대 극한 변방으로 멀리 내쫓으소서. 허견만을 표적 삼은 것이 아닌 영의정 허적과 남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숙종은 포도대장을 먼 변방으로 내치라는 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